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숙소 경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숙소 경호 특징은요, 혼잡하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에 취약할 수 있어요. 특히 보안에 취약하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보안 방어 개념이 미흡합니다. 맞습니다. 지리적 취약 요소란 행사에 위협을 미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제반 시설 물자다. 물자의 경우에는 지리적 취약 요소가 아니라 물적 취약 요소가 되겠습니다. 취약 요소에는 물적 취약 요소, 인적 취약 요소, 지리적 취약 요소 이 세 가지가 있죠. 이제 그 중에서 제반 시설이나 물자의 경우에는 물적 취약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림 지역, 제반 감제고지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저격수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접근 후 봉쇄하고 안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리적 취약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숙소 주변의 거주민 외에 유동 인원들에 대한 검색도 필요합니다. 유동 인원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이어지는 문제 숙소 경호입니다. 숙소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주민을 경계 대상 제외한다. 그렇지 않죠. 인근 주민들 사이에 위해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을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호텔 유숙 시 유해물 은닉이나 위장 침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 호텔 업무 종사자 등 위해 기두자에 대비 안전대책 필요하겠고요. 호텔 등 유숙지의 시설물은 일반 업무용 숙박시설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호적 개념이 방이 취약하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호에 더 취약을 하다라고 하는 거. 주변 민가 지역 내 위해 분자 은거, 감제고지 불순 분자 은신, 숙소 주변 차량, 행환 차량 위해 요소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주민들을 경계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호 대상자가 숙소나 그 외의 지역에서 유숙하기 위해서 머물고 있을 때 실시한 숙소 경호입니다. 특징은 어떠냐? 또 나오는데요.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거 항상 맞죠? 동일한 장소의 경호 대상자가 장기간 체류합니다. 장기간 체류하기 때문에 특히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거, 고정성이 특징이죠. 숙소 종류, 시설물의 복잡하고 많은 유해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죠? 자택을 제외한 이제 지방 숙소, 호텔, 행사 시 유숙시 등 경호적 방어 환경이 뛰어나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보안성이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자택보다도 훨씬 더 경호 방어 개념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죠. 보안성도 취약하고 방어의 환경도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유의해야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숙소 경호 업무 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 거 보시는데 교통 상황이나 주차 관리 이거는 숙소가 아니죠. 이거는 연도 경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의 내용으로 이런 부분들이 기만 경호도 필요하고 그랬죠. 순찰을 통한 시설물 안전 점검, 각종 사고 예방 조치가 필요하겠고요. 출입자 통제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차량 출입 통제랄지 이런 부분 이게 이제 숙소 경호에 포함되지만 교통 상황이나 주차장 관리의 경우에는 연도 경호 안에서 이루어졌죠. 교통 상황은 따라서 숙소 경호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숙소 경호 이어집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뭐냐? 숙소 시설물에는 많은 위험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나 지역 내 출입하는 인원 통제가 용이하다. 그렇지 않죠. 숙소 경우에는 인원 통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또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보안성이 취약하죠. 근무 요령은 평시, 입출시, 비상시로 구분해서 운영이 돼야 되겠고 경비 배치는 내부, 내각, 외곽 시설에서 1, 2, 3선으로 하죠. 1선 안전구역, 2선 경비구역, 3선 경계구역 이렇게 3선 개념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근데 도로에서는 3선이 좀 어려웠죠. 연도 경호와 좀 구별이 되는 개념이고요. 수림지역, 제반 감제고지 고층 건물 여기에서 또 저격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봉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숙소 경호 이어집니다. 근무 요령이 아닌 것은 뭐냐? 배치는 내부, 내각, 외곽, 1선, 2선, 3선,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 이렇게 구분한다. 면담 요청자, 종업원, 투숙, 경호 요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면담 요청자랄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숙소 경호라고 볼 수 없고요. 비상구 확보해야 되겠고 도보 순찰, 기동 순찰을 운영하는 건 맞는데 면담 요청자, 종업원, 투숙 경호 요원 관리 이런 부분들이 숙소 경호의 근무 요령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무하는 데의 개념이 아니라 근무하기 전에 들어가는 내용이지만 면담 요청자, 종업원 관리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숙소 경호 중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라고 합니다. 호텔 경호 시 경호 대상자가 묵고 있는
아랫방, 맞은편, 옆방은 수행원이나 경호원이 함께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를 통해 가지고 위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호 대상자가 거치하는 공간 관저뿐만 아니라 모든 머무는 장소를 경호하는 야간 근무 특징이다.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오래된 문제인데 이게 그러면 본관 관저를 포함하느냐, 포함한다는 게 광의설이고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협의설인데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이 협의설의 관점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숙소에 공간 관저를 빼는 협의설의 관점에서 출제를 한 건데요. 숙소 경우는 단독주택과 호텔로 구분하고 3중 경우 개념 1선, 2선, 3선 출입자, 방문자 통제를 확실히 해야 되고 시설 안전점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2번을 답으로 해야 되는데요. 여기 상대적으로 봐야 되겠죠. 공간 관저도 포함하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공간 관저가 광역 숙소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협의설과 광의설이 있어요. 협의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광의설은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문제는 협의설로 관점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숙소 경호 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건 뭐냐? 야음이 주는 경계 효과의 감소 때문에 초소를 증가 배치해야 된다. 그렇죠? 특히 이제 밤에 소리가 좀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수림 지역, 제방, 감제고지, 고층 건물 봉쇄해야 되겠고 장시간 근무로 인해서 피로가 가중되죠. 밤에는요. 근무 편성시 충분한 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복 근무자는 출입문 쪽에 그렇지 않죠. 출입문 쪽에는 정복 근무자가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숙소 주위의 경우에는 이게 사복 근무자를 배치를 해서 교대로 근무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출입문 쪽에는 정복 근무자를 배치를 해가지고 여기에는 경운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미리 차단을 할 필요가 있고요. 주의의 경우에는 사복으로 위험 인물이 있는지 우범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호텔 경호 근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호텔은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출입하는 장소죠. 경호 대상자가 일반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경호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동시에 이용객 불편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서 경호 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된다는 조화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경호 대상자가 체제하고 있는 경우 평시, 출입시, 비상시 이렇게 구분하도록 했고요. 맞죠? 경호 대상자가 체제 중인 평상시에 호텔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3선 위주, 그렇지 않고 1선 위주라고 봐야 되겠죠. 앞에 내부에 테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1선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1선이겠죠.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호텔 내의 모든 사람의 유동을 완전히 통제하고 지시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평상시에는 1선 위주로 근무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연도 경호랄지 이런 내용입니다. 경호 교통 통제 문제인데 앞에서 호텔 경호와 구별되는 게 이제 교통 통제였죠. 경호 경비의 3중 경호 기본 원칙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원칙의 예외 형태는 뭐냐? 이게 답이 4번인데 연도 경호입니다.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에서는 3선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이동 중에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기만 경우랄지 이런 걸 쓸 수밖에 없죠. 숙소랄지 경기장이랄지 행사장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내부, 내각, 외곽 1선, 2선, 3선으로 구분해서 운영될 수 있는데 도로의 경우에는 각종 지리적 취약 요소가 많다 보니까 3선 경우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연도 경우 취약성을 설명하러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엄격한 3선 개념 적용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3선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폭발물 사용이 용이하고 반대 방향 차량의 어떤 역주행 오해 올 수도 있고요. 고정된 연도 취약성, 도로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저격수들이 배치될 수 있죠. 연도 경우는 3선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연도 경호 취약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행환차 시 반대 방향에서 돌진하는 차량이나 그렇죠? 이렇게 반대 방향에서 돌진이 올 수 있죠. 이면도로 이렇게 뒤쪽 골목길을 튀어나오는 차량 또는 사거리에 정지하고 있던 차량들에 의해서 유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특히 이제 유의를 해야 되겠고요. 요인 통과에 대한 예측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언제 통과하는지 일반 시민과 함께 또 은신해 있을 수 있고요. 연도 경우는 직시 건물, 육교, 터널, 곡각지 보이지 않는 곳을 말해요. 공사장 취약지를 배치를 지양하고 아니죠. 여기다 지향해야 되겠죠. 지양은 안 한다는 거고 지향은 한다는 거죠. 거리 개념에 대한
균등 배치 아니고요. 차등 배치를 해야 되겠죠.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차등을 둬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육교나 터널이나 고각지랄지 공사장의 경우는 취약 요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연도에는 각종 물적 요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폭발물 사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격 조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연도 경호 시 근무자별 근무 요령입니다. 부적절한 것은 뭐냐? 정복 근무자, 근무 중 고동 수상자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검문 검색을 이게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러면 안 되고 인지하지 못하도록 인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히 해야 되겠죠. 현장에서 바로 부신 검문을 하면 안 됩니다. 정복 근무자의 경우에는 검문 검색을 하긴 하는데 조용히 시민들이 모르게 참석자들이 모르게 해야 되겠죠. 사복 근무자는 주위 환경에 맞는 복장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비노출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육교 근무자는 경호 제대 통과 직전 육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통과 직전에 육교 위에서 테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감시조는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가까운 곳에서 멀리,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중첩되게 관찰함으로써 빠짐없이 감시를 해야 되겠죠. 정복 근무자의 경우에는 일단 불신 검문 시에 인지하지 않도록 조용히 해야지 현장에서 떠들썩하게 하면 안 되겠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국민 친화적 경호활동입니다. 국민들의 참여자들의 편의도 보호를 해야 되는 건데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호 대상에 대한 유해성 요소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비유해성 요소는 불평, 거부감이 없도록 차등 조치한다. 그렇죠. 이렇게 차등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다 동등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획일적이고 무분별한 통제보다는 국민을 존중하고 이해,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사량 연도 등 취약 요소를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도한 경찰력은 배제를 지향하고요. 사전 FTX 이게 필드 트레이닝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필드 트레이닝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실제 기동 훈련이에요. 지역적 특성으로서 수차례 그렇지 않죠. 한 차례로 끝내야 됩니다. 한 차례로 끝내야지 이러한 실제 기동 훈련을 수시로 해서는 불편을 너무 하기 때문에 국민 친화적 경호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한 번에 끝내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도 이제 국민 친화적 교통 관리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게 배면 근무를 원칙으로 근무하다가 돌발 상황 발생 시 필요시 순간 통제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는 국민 친화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게 배면 근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배면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 횡단보도는 인원 차량이 장기간 대기하여 운집하지 않도록 수신호를 통해서 수시로 소통시키고 교통통제의 정상 소통 시까지 최대한 현장 관리하고 시민에게 협조에 감사하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기동로상 완전 통제를 지향하고 3차로 이상 도로에는 2개 차로를 확보하고 이제 하위차로 일반 차량 진행을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차를 완전히 통제하게 되면 이게 국민 친화적 연도 경우라고 볼 수가 없겠죠. 아예 이제 어떤 통제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연도 경호가 끝났고요. 우발 상황입니다. 경호에서는 이제 이런 우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옳은 것은 뭐냐? 우발 상황은 그렇죠. 불확실하죠. 그죠? 우발 상황 언제 일어날지 심리적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예측하기 어렵고 시간적 여유가 없죠. 우발 상황의 경우에는 특징을 보고 있는데 불확실성, 돌발성, 그리고 시간적 제약성, 중대성, 현장성 이런 걸 두고 있고요. 그죠?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고 혼란 야기하고 자기보호 본능이 발동하고 즉각 조치가 요구되는 이런 것들이죠. 아무튼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예측이 어렵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죠. 돌발적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발 사항 특징에 대해서 옳은 것은 뭐냐 그럽니다.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죠. 그렇죠? 상황에 대처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그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이게 잠깐의 실수가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우발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옳은 것은 전부 다 맞는 말이죠. 하나는 틀리겠지 하면 오산이죠. 정답은 다 맞음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게 이제 우발 상황인데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발 상황의 대응 순서로 바르게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인지가 먼저 나와요. 인지. 그 다음에 경고가 나와야 됩니다. 경.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방벽을 형성을 해야 되죠. 방벽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적이 먼저냐 아니면 대피가 먼저냐? 방어 대피가 먼저지 대적이 먼저가 아니죠. 일단 대피. 보호가 우선이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경방, 그 다음에 이제 적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피적. 대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대적을 하는 것이죠. 대적. 인경방, 피적. 이렇게 갑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잘 나와요. 인지했다. 그다음에 경고. 그 다음에 방벽, 먼저 체위를 확장을 해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어 대피가 우선입니다. 이거는 뭐 항상 알아야 돼요. 대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공격자에게 먼저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피경호자를 대피를 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여기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 우발 상황에 있을 때 인지가 먼저죠. 그 다음에 이제 경고였고요. 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방어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방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피를 하고 그 다음에 범인 제압을 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죠? 니은 기억. 그 다음에 미음으로 가야 되겠죠, 미음. 디귿, 리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3번이 답입니다. 이제 인지. 그 다음에 경고, 방어, 대피, 제압 이렇게 순서로 들어가는 거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이어지는 문제도요. 돌발 상황 발생했을 때인데 일단 경고가 먼저 와야 되겠죠. 대피보다는. 그리고 대피하고 이렇게 이제 방어하고 대피를 해야 되겠죠. 일단 방어 먼저 막아야 돼요. 몸으로 먼저 막아야 됩니다. 이제 경방 대피 전에 몸으로 체위를 확장해서 막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방어가 먼저고 대피죠. 먼저 막고 그 다음에 대피를 시켜야 됩니다. 경방대입니다. 경방대. 자,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경호활동 중 유해 기도나 행사 방해 책동과 관련해서 발생 시기, 발생적 피해 정도 모르고 우발 상황이 발생해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원칙이 아닌 거. 경고, 방어, 공격, 대피. 이 공격은 즉각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제 경고하고 그다음 방어하고 대피시키는 거. 경고, 방어, 대피. 경고하고 막고 대피 먼저 시켜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공격은 뒤에 이루어진 겁니다. 즉각적인 행동에는 경고, 방어, 대피 이렇게 갑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호 행사 시 돌발 상황 대처 요령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중 틀린 건 뭐냐? 근접 경호 요원은 자기 희생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 주변에 방벽을 형성한다. 그렇죠. 경고하고 방벽을 먼저 형성하고 그다음에 대피시키죠. 우선 육성이나 무전기로 전 경호 요원의 상황을 알려야 되겠죠. 지금 우발 상황이 발생했다. 근접 경호원 이외에 경호 요원들은 자기 담당 구역, 책임 원칙에 따라 맡은 지역 계속 임무 수행합니다. 근접 경호 요원은 최단기간 내 가용한 무기를 동원해서 우선적으로 제압하나요? 그렇지 않죠. 대피를 먼저 해야 되겠죠. 제압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대피가 우선입니다. 일단 방어와 대피가 우선이지 제압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나오던 문제를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게 실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요. 좀 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발 상황에서 옳지 않은 것은 우발 상황 발생 위치나 위험의 종류, 성격을 전달한다. 이게 상황 전달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예요. 일단 그 내용을 물어봐요. 맞죠? 그다음에 육성이나 무전기를 통해 다른 근무자들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달하고 유해 기도자가 공범이 있는 경우를 예상하고 제2 공격 대비한 상황도 신속하게 전달하고 유해 기도자는 순간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해자와 최근거리 있는 경호원이 전달한다. 그렇지 않죠. 최근거리가 아니라 먼저 인지한 경호원이 전달합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급하기 때문에 우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인지한 경우는 육성으로 빨리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벽을 쌓고 그 다음에 대피를 하고 나중에 이제 공격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발 상황 발생 시 경호원이 경방대 계속 나오죠. 경고,
방호, 대피. 순서 꼭 방호가 먼저예요. 경고에 해당하는 사항은 뭐냐라고 합니다. 육성이나 무전기로 전 경호원에게 알리는 거, 이게 경고죠. 그죠? 그 다음에 최단 기간에 병원이 총격으로 제압하는 거, 이거는 대적이죠. 대적. 그리고 위험지역이나 안전지역으로 피시키는, 이 대피죠. 대피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방벽을 만드는 거 방호. 이렇게 이건 경고. 경방대, 그 다음 대적. 이렇게 대적은 이제 마지막 공격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경고, 방호, 대피 순서. 그 다음에 대적으로 가는 건데, 무전이나 육성으로 지금 이제 먼저 인지한 경호원이 알려야 된다. 이게 이제 경고였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발 상황 특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총소리나 폭음에 의한 우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경호원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이 발생하게 돼요. 순간적으로 자세를 낮추죠. 그러면 안 되겠죠. 일단 체위를 확장해서 몸으로라도 막아야 됩니다. 본분을 망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분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우발 상황은 현장에서 발생하고 이에 대한 경호 조치도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대피 시에는 위해 기도자의 공격의 반대 방향이나 비상구 쪽으로 대피한다. 그렇죠. 위해 기도자로부터 피해야 되겠죠. 측방 경호원은 대피로를 하는 것은 전방 경호원이겠죠. 전방 경호원. 대피로를 열고 가야 되니까 앞부분에서 이렇게 열고 가야 됩니다. 진로를 개척하는 것은 바로 전방 경호원의 임무입니다. 경호원들에 따라 자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 되겠고 그 임무에 따라서 거기에 수행해야 됩니다. 특히 우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경호의 기본 원리 문제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위에 기도자의 위치가 고정되는 경우 수평적 방벽 효과인데, 수평적 방벽 효과는 경호원이 위에 기도자가 가까이 위치할수록 감소한다? 그렇지 않죠. 이게 뭐냐면 위에 기도자 위치가 고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위에 기도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경호의 대상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경호원이 있어야 되는데 경호원이 여기에 있을 것이냐 여기에 있을 것이냐, 지금 경호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방법 효과는 지금 여기에 가까이, 지금 이제 경호원이 위에 기도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훨씬 이제 증가하죠. 방벽 효과가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못 쓰죠.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따라서 위에 기도자 위치가 고정이 돼 있다. 위에 기도자가. 그러면 이렇게 경호원들이 가까이 있게 되면은 수평적 방벽, 즉 벽을 쌓는 효과가 더 커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 보는 시각이 더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에 기도자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경호원이 위에 기도 대적하고, 그러니까 위력 경호는 위에 기도자가 위력 기도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 무형적 힘을 이용하고, 위에 기도자 경호 대상자를 방어해야 하는 경우는 위에 기도자 공격 대상에서 최대한 몸을 크게 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위축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체위 확장 원칙이라고 하죠. 체위를 확장을 해서 위에 기도자가 가까이 있을수록 오히려 이렇게 방벽 효과가 커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우발 상황 발생에 대한 방호 대피 형성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내용을 적절하자는 거예요. 범위를 제압한다? 그렇지 않죠. 이게 제압하는 건 우선적으로가 아니었죠. 경고, 방어, 대피, 이게 이제 우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 대상자와 경호원 위의 거리를 맞춰야 돼요. 위의 기도자. 그래서 위의 기도자가 가까이 있으면 방효과가 크다고 그랬죠. 주의 상황과 군중의 성격과 수, 군중이 얼마나 있는지, 성격이 뭔지, 공격의 종류, 성격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제압하기 위한 것은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게 고려사항을 보면 경호 대상자와 경호 위의 기도자의 거리랄지, 그 다음에 군중의 성격 수랄지, 공격의 종류나 성격은 봐야 돼요. 어떤 공격으로 왔는지, 폭탄인지 아니면 총기인지, 소요 시간, 그리고 이게 이 경호원의 수, 우발 상황 종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지만 범인 제압하는 것은 여기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답은 1번이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경호 업무 수행 중 경호 우발 상황 대응 시 고려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거리 들어갔죠, 그죠? 그 우발 상황 종류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행사장 참석 인원의 수, 대응 시간도 들어가죠. 네, 제2 공격에 대비한 색출하고 공격하고, 이거는 우발 상황에 대한 고려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2 공격에 대피하는 것보다 빨리, 예를 들어 색출하는 것보다는 대피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2 공격에 대비한 유해 기도자의 색출은 바로 우발 상황 대응 시 고려 사항이 아니었죠. 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호 임무 수행 중 위해자 후 공격에 따른 상황 대처입니다. 고려해야 될 상황이 그리 엄한 거. 공격 후 종류 들어갔죠. 주의 상황, 군중 후 성격도 들어갔고요. 이제 이게 답이네요. 범인을 대적하고 체포 방어.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고려 사항이 아니죠. 계속 그죠? 경호 대상자와 범인의 거리, 위해 기도자와 어떤 거리 이런 것들이 다 바로 고려 사항에 들어갔습니다. 경호 사항. 그러나 범인을 대적하고 체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우선적 고려 사항이 아니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경호 활동 시 범인 공격에 대한 우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범인 공격 후 유형과 성격에 따라 방호 대피가 형성이 되죠. 그죠? 범인이 어떤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사형 주의 사항과 참석자의 성격과 수를, 즉 군중 후 성격 수 고려해야 되고요. 대응 절차는 인지, 대적 제압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자, 인지, 그 다음에 경고, 그 다음에 방어, 대피, 그리고 대적 제압이죠. 이 순으로 가야 되죠. 대적 제압이 뒤로 가야 되죠. 앞에 나오면 안 되겠죠. 방어나 대피를 위한 소요 시간이 판단된다. 아무튼 방어 대피가 우선이지 대적 제압이 우선이 아니라는 문제를 계속 내고 있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우발 상황 발생 시 대피와 관련해서 맞는 것은 뭐냐고 합니다. 함몰형 대응이라는 게 이제 뭐냐, 함몰이라는 거는 폭탄을 던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의 피경호자가 있다. 자, 그러면 완전히 위를 눌러서 이렇게 함몰하듯이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위해의 징후가 현저하거나 직접적 위해가 가해졌을 때 형성한, 이건 함몰형이 아니고요. 이게 방어적 원형 대형입니다. 이게 방어적 원형 대형이죠. 원형 대형입니다. 그러면 경호자가 있으면 원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직접적 위해가 가해졌을 때입니다. 수류탄, 폭탄, 이때 이제 함몰형입니다. 함몰형 대형이죠. 그러니까 수류탄이나 폭탄이 있었을 때는 이제 함몰하듯이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피 시 경호 대상자의 대피도 중요하지만 부상당한 동료의 처리와 추적 체포를 방지한다. 그렇지 않죠. 대피가 항상 우선이지 이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피 시에는 경호 대상자에게 신체적 무리가 뒤따르고 예의를 무시하더라도 신속하게, 그렇죠. 여기서 예의 차리고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생명이 문제인데, 수류탄 폭탄의 경우에는 바로 함몰형 대응이다. 그리고 유해의 징후가 좀 있고 직접적 유해가 있을 때는 방어적 원형 대응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피가 우선이지 일단 공격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발 상황 발생 시 비상 대피소 선정과 관련해서 틀린 것은 뭐냐? 상황이 길어질 경우를 고려하여 잠시 동안 머물러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길어졌을 때 잠시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거. 경호 대상자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30초 이내에 선정해야 돼요. 그렇죠. 최소한도만 있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출입자를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죠? 경호 대상자를 잠시 대피시킬 수 있는 장소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안전한 장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되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위해 기도자로 공격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안 되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발 상황의 대피 계속 이어집니다. 틀린 것은 전방에서 유해가 발생하면 제일 가까운 곳에 이처럼 근접 경호원을 체위를 최대한 확장을 합니다. 이게 체위 확장을 해서 방벽을 형성해야 되고요. 함몰형 대응은 폭발성, 그렇죠. 이렇게 폭발물이나 수류탄이 있을 때는 함몰형 대응으로 가게 됩니다. 방어적 원형 대응은 위해의 징후가 현저할 때, 그렇죠. 이럴 때 방어적 원형 대응으로 원형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대피를 시킵니다. 대피하는 경우 측방 경호는 대피를, 그렇지 않죠. 이게 전방 경호원이었죠. 이 대피로를 결정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전방 경호원의 임무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호 임무 수행 시 우발 상황 발생이 이어집니다. 범인은 대적 제압에 대한 틀린 것은 공격 방향 전환 시 범인보다 경호 대상자의 방향을, 그렇지 않죠. 범인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겠죠. 범인의 방향을 전환시켜야지 경호 대상자의 방향을 전환시키면 안 돼요. 이게 범인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경호원들이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대적 제압 시 주의 환경, 공격의 방향과 방법, 범인의 공격 기술 능력을 순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범인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몸의 전체를 최대한 밀착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워야 이런 수백적 방벽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완전히 제압된 범인은 현장에서 이동시켜 주변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겠죠. 아무튼 공격을 해온다면 범인의 방향을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경호 대상자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경호 업무 수행 중 돌발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틀린 것은 뭐냐? 돌발 상황 시 인지, 경고, 방벽, 방어 다음에
이렇게 대피 대적 순서로 간다. 그렇죠. 일단 인경 그다음 방벽을 형성하고요. 방어 대피를 한 다음에 대적을 합니다. 불필요한 출입자 통제가 용이한 장소를 사전에 확보해 둬야 되고요. 경호 대상자를 잠시 대피시킬 장소보다는 시간이 지체돼도 안 되죠. 빨리 이동해야지 시간이 지체면 안 되죠. 경호 대상자가 노출을 최소화하고 물리적 방벽을 형성한다. 그렇죠. 네, 답은 3번이죠. 그래서 반복됐던 거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경호 대상자와 경호의 위급한 상황에 올바른 대처 방안은 뭐냐라고 합니다. 경호 대상자를 위험지역으로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렇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부상당한 군중들로부터 우선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나중에 경호 대상자를, 그렇지 않죠. 우선적으로 경호 대상자를 대피시켜야 됩니다. 예비대나 선발 등을 투입한다.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죠. 신속히 대피시키는 것이 가장 문제죠. 가장 우선이죠. 경호원 신분을 군중에 쉽게 식별하도록, 아니죠. 비노출로 이루어져야 되죠. 식별하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우발 상황 발생 시 경호원의 대응 조치입니다.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경호 대상자에 대한 공격을 최초로 인지한, 그죠? 육성으로. 일단 최초로 인지했을 때 이제 육성으로 경고를 합니다. 경호원이 체의를 확장하도록 했고요. 그죠? 공범 또는 제2 공격을 차단하고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대피시킨다. 그죠? 인적 방부 효과를 극대화해서 군중이 밀집한 지역으로,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군중이 없는 곳으로 가야지. 군중이 밀집한 지역으로 가게 되면 위험은 더 커지겠죠. 이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발 상황 발생 시 틀린 것은 뭐냐? 경호 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적을 발견하면 경고하고 대적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 근접 경호원이 조치 사항 중 일단 이 근접 경호원이 경고를 하고 일단 대피를 시켜야 되겠죠. 대피를 먼저 시켜야 돼요. 자, 근접 경호는 적의 양동 작전에 구애됨이 없이 경호 대상자만, 아니죠. 양동 작전과 함께 경호 대상자를 대피시켜야 되겠고요. 대피는 적의 공격의 반대 방향이나 비상구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복수 정답이 됐어요. 일단 뭐 3번을 답으로 이게 출제를 한 건데만 2번도 문제가 된 거죠. 일단 대피가 우선이고 대적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2번과 3번을 답으로 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우발 상황 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체의를 확장하여 최대한 방벽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범위를 제압하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계속 대피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잘 봐야 되고요. 육성 경고나 동시에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우선 대피시키고, 공범에 간 양동 작전에 유념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 양동 작전도 같이 가야 되니까 경호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유해기도적 전술을 휘말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발 상황 발생 시 경호원의 대처에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근접 경호원은 방벽을 형성한다. 위해 기도자가 단독 범위 아니고 공범이 일으켜 예상해서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위해 기도자를 다른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위해 기도자의 위치 파악, 대응, 제압으로 사태가 안정된 후 대피시키고, 안 되죠. 일단 대피가 우선이죠. 일단 안정되기 전에 빨리 먼저 대피부터 시켜야 됩니다. 위해 기도자의 계획이나 공격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에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대피가 우선이라는 거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